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대문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와라 김혜진 선생님입니다. 드림브릿지 직업인 특강 온라인 편으로 이번 시간에는 VR 전문가, 가상현실 전문가에 대한 직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R, AR, 즉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이 기술은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로 우리는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하거나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체험을 해보셨나요? 아니면 어떤 체험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여행을 갈 수 없으니 가상현실로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4차 산업시대의 가상현실이라는 기술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가상현실 전문가는 어떤 직업인지 전문 강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상현실 전문가 소개를 해드릴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컴퓨터공학과를 졸업을 하였고요. 지금 사이큐어의 연구소장으로 있으며 세명대학교 겸임교수로 있으면서 AR, VR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그리고 VR 전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술의 이해를 보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직업의 이해, 직업 탐색,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Q&A 시간을 갖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상현실이란 무엇일까요? 가상현실은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인공의 환경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가상이 현실이죠. 그리고 디지털 기술, 즉 컴퓨터 기술을 이용을 해서 현실과 유사하게 재구성을 하여 인간의 감각과 상호작용을 하는 가상 환경을 뜻합니다. 이런 가상현실의 특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몰입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장감, 세 번째로는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러면 VR, 가상현실이 어떤 기술을 요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단말기가 필요한데요. 단말기로는 HMD라고 하는 기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긴 기기 다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기기를 VR 기기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기기가 사실은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것처럼 HMD라고 하는데 Head Mounted Display 약자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장착을 하는 디스플레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VR 안에 들어갈 시뮬레이션, 콘텐츠 기술이 필요하겠죠. 이 시뮬레이션은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통신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 VR을 인터넷상에서도 다른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네트워크 환경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얘가 컨트롤러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버튼도 누르고 이동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컨트롤러 기술이라던가 센서 기술 같은 것들이 같이 요구가 됩니다. 네, 그러면 VR은 어떻게 입체 영상을 보여주는 걸까요? 먼저 3D 입체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VR을 체험을 해보면 화면이 두 개로 분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두 개로 분할이 될까요? 우리 눈은 두 개가 있죠. 양안을 가지고 있는데 왼쪽 눈이랑 오른쪽 눈이랑 보는 시야가 각각 조금씩은 달라요. 여기 화면에서 봤을 때 두 개가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이 건물도 보면 얘가 약간 오른쪽으로 와 있고 저 건물은 약간 왼쪽으로 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이미지 간에 약간 시각 차이를 줌으로써 3D 깊이감을 느끼게 해주는 원리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광학적 효과가 있는데요. 이 HMD가 너무 가까우면 또 사람이 너무 가까이에 있는 시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렌즈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이미지도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VR은 3D 입체 효과와 광학적 효과 두 가지로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VR의 장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HMD라고 하는 장비들은 이렇게 많은 종류의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로 삼성 기어 VR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한 번씩은 보셨을 것 같아요. 국내 삼성전자에서 개발한 제품이고요. 이렇게 앞에다가 스마트폰을 장착을 해서 그 스마트폰에 보이는 영상을 보여주게 해주는 HMD입니다.
그래서 이 HMD 같은 경우는 무선으로 아주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옆에 보이는 거는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제품인데요. 이 오큘러스 퀘스트는 이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제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무선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옆에 컨트롤러가 달려 있어서 컨트롤러로 내가 원하는 버튼도 누르고 내가 원하는 곳에 이동도 할 수 있고 하는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아래 보이는 제품은 HTC Vive 2라는 제품인데요. 이 HTC라는 회사는 오큘러스라는 회사랑 두 개가 양대 산맥입니다. HMD계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 중 하나이고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다른 것들과 비슷하게 HMD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옆에 뭔가 다른 장비들이 있어요. 이 위에 네모난 상자 같은 게 있죠. 이게 뭐냐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보통 친구들이 이거 스피커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스피커는 얘가 옆에 헤드셋이 있어서 여기 옆으로 들리고요. 얘는 다른 센서입니다. HMD를 사용을 할 때 사용자들이 이동을 하죠. 걸어 다니면서 왔다 갔다도 하고 몸도 돌리고 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추적을 할까요? 내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션 트래킹 센서,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아래에 보면은 컨트롤러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거는 양손에 쥐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트래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큘러스 CV1이라는 게 있는데요. 오큘러스 CV1도 마찬가지로 HMD가 있고요. 양옆에 핸드 컨트롤러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모션 트래커 센서가 존재를 합니다. 네, 이번에는 VR 개발 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R 개발 툴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니티라는 개발 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언리얼 엔진이라는 개발 툴이 있습니다. 유니티라는 툴을 학생들한테 보여줬더니 이거 게임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유니티 툴은 특히 요즘에 게임 개발을 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툴이고요.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개발을 할 때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이 어떤 것 같으세요? 실제 사람 같죠? 근데 사실은 이런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으로 개발을 한 시뮬레이터입니다. 가상의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엔진이 너무 발달을 많이 해서 굉장히 실제와 유사하게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실제와 유사하게 개발한 것들을 VR, AR 엔진에다 넣으면 저희가 실감 있게 체험을 할 수가 있게 해주는 겁니다. 가상현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증강현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에 가상의 물체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실사의 영상에다가 3D, 3차원의 가상 영상을 겹침으로써 현실 환경과 가상 환경과의 구분이 모호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포켓몬고 해본 적 있나요? 포켓몬고 보면 스마트폰을 들고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로 현실 세계를 비췄죠. 그 다음에 그 현실 세계 위에 포켓몬이 나오고 몬스터볼도 나오고 3차원의 가상의 오브젝트들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대표적인 게임입니다. 쉽게 말해 현실과 가상을 합친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강현실이라는 거는 우선 현실을 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을 해주죠. 우리가 몬스터볼을 던지면 몬스터볼이 나갔죠. 이런 상호작용을 해주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인터랙션을 해줍니다.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AR 기술도 마찬가지로 단말기가 필요합니다. VR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성이 쉬운 단말기인 스마트폰이 있어요. 우리는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증강현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렌즈라고 하는 머리에 착용을 해서 쓰는 기기도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HMD 같이 생겼고요. 앞에는 불투명한 선글라스 형태로 되어 있어서 내 눈으로 현실 세계도 보이고 그리고 그 선글라스 같이 생긴 화면 위에 가상의 객체가 나오는 기술입니다. 네, 그리고 AR 시뮬레이션을 해야겠죠. 이 안에 들어가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건데요. 여기에는 위치 인식도 할 거고요. 그리고 사물들, 다른 사물들을 인식하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통신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네트워크,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상호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기술이 들어갈 거고요. 또한 핸드폰을 기울이거나 어디로 이동을 하거나 할 때 필요한 위치 센서, 기울기 센서 같은 각종 센서들이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AR
AR/VR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AR/VR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히 이런 리얼타임 렌더링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리얼타임 렌더링이라는 거는 실시간으로 실감 있게 렌더링을 해주는 기술을 뜻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는 아우디 디지털 쇼룸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우디는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이런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들을 실감 있게 렌더링을 해서 이런 디지털 쇼룸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게 사진같이 생겼죠. 아우디 차량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 같이 생겼는데 사실은 렌더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랑 유사하게 렌더링을 함으로써 사용자가 빛도 이렇게 비춰보고 자동차에 있는 색깔도 바꿔보고 바퀴 같은 것도 다른 걸로 갈아 껴보고 함으로써 자동차를 실제로 구매를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꾼 다음에 자동차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기술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할리우드에서도 VR 체험을 하는데 실시간 렌더링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 하나를 만드는데 사실 어마어마한 기술력과 노력과 시간이 들겠죠. 하지만 이런 리얼타임 엔진을 사용을 하면 며칠 만에 뚝딱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리얼타임 엔진 기술로 실제로 할리우드에서 이런 영화를 제작한다던가 아니면 VR 시뮬레이터를 제작한다던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키텍처 렌더링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건축이나 인테리어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것도 보면 침대라던가 서랍장 아니면 조명 같은 것들을 렌더링을 해놓은 기술이에요. 이전에는 이런 렌더링 기술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지만 이불이 질감이라던가 아니면 조명의 색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렌더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실제와 사실 구분이 잘 안 갈 정도로 실감 있는 렌더링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VR, AR 그리고 실감 렌더링에 대해서 보았고요. 이번에는 VR 전문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VR 전문가란 가상현실 콘텐츠와 시스템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콘텐츠 기획을 합니다. VR 안에 들어갈 콘텐츠 시나리오를 기획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VR을 구성하기 위해서 촬영을 한다던가 콘티를 작성한다던가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콘텐츠 개발을 하는데요. VR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VR 시뮬레이터에는 기능이라던가 환경을 구성한다던가 애니메이션을 구성한다던가 등등의 기술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3D 모델링 기술도 개발에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시스템 개발을 합니다. 시스템 개발은 하드웨어 쪽을 주로 개발을 하는데요. 장비 및 센서를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라던가 센서 환경 같은 것들을 구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환경을 구축하고 기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콘텐츠 개발을 했죠.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과 하드웨어를 개발한 것을 합치는, 연결을 해주는 역할도 같이 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팔로우업이라는 단계가 있는데요. 팔로우업은 내가 이제 VR 기기를 다 만들었고 콘텐츠도 그 위에 얹어놨으면 이 콘텐츠가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사용자에게 직접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고 그에 따라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도 하고 유지보수도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VR 적용 분야를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VR은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아요. SNS부터 시작해서 전시관, 제조, 자동차, 서비스, 역사, 문화, 산업, 그리고 특히 게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VR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VR 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학과에 가야 할까요? 네, 관련된 학과도 많지만 그 중에서 제가 몇 개만 한번 추려왔습니다. 우선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그리고 컴퓨터과학과, 컴퓨터와 관련된 공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과 정보통신학과, 그래픽 쪽을 다루는 학과, 디자인학과 같은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를 다루기 때문에 기계공학과도 포함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렇게 VR 콘텐츠 디자인학과라고 VR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특수 학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VR, AR,
그리고 VR 전문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VR에 좀 더 관심이 많이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VR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역량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VR, AR 전문가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강사님께서는 이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관련 학과인 컴퓨터공학과를 전공을 했는데요. 컴퓨터공학과 중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신기술을 좀 체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가상현실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요. 그 가상현실이 아무래도 그래픽적인 요소들을 많이 다루는 직업인데요. 그런 점들이 저한테는 잘 맞아서 이 직업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직업을 오래 해오셨잖아요. 가상현실 전문가의 이 직업,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우선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기술을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최신 VR 기기, 앞서 설명한 HMD라던가 VR 기기 그 환경을 만드는 또 다른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360 카메라라던가 증강현실 디바이스 이런 기기들을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IT 트렌드를 빠르게 체험을 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점은 아무래도 장점이랑 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트렌드를 빠르게 쫓아야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VR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새로운 장비들에 대해서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된다는 점들이 있고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연결할 때 좀 에러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점들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상현실은 저희가 영상을 보잖아요. 근데 일반인도 이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오. 아까 강의 시간에 설명을 했던 엔진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유니티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얼리얼이라는 엔진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니티라는 엔진은 컴퓨터공학 전공이 아닌 비전공자 학생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그 유니티 엔진을 이용을 해서 아주 간단한 가상현실들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가상현실 체험에 디지털 멀미라는 게 생겼잖아요. 네. 가상현실을 체험했을 때 하고 나서 멀미가 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원인과 극복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가상현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라고 볼 수 네. 있죠. 디지털 멀미, 가상 멀미라고 하는데요. 이 가상 멀미는 사실 3D 환경에서도 일어나는 멀미예요. 저희가 FPS 게임 같은 계속 격렬하게 움직여야 하는 게임들을 체험을 할 때도 멀미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영화에서 막 격한 동작을 애니메이션 하는 영화 같은 경우도 멀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멀미를 느끼는 이유는 저희가 실제로 신체에서 느끼는 감각이랑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시각적인 효과랑 불일치가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현실적으로 가상현실상에서 멀미를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조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전정기관과 시각적인 일치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상현실에서 체험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동을 하죠. 근데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동하는 대신에 실제로 걷는 거예요. 사람이 걷는 만큼 가상현실 세계에서 걸어서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를 일치시켜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일반인이 좀 체험을 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가상멀미 극복에서 가장 권장을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일정 시간 체험을 했다가 일정 시간 쉬는 것을 가장 권장사항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전문가와 관련된 직업이 있다면 어떤 직업들이 있나요? 네, 가상현실 전문가와 관련된 직업들로는 우선 강의에서 설명드린 대로 기획을 하는 기획자가 있을 수 있고 개발자가 있을 수 있어요. 크게 기획자, 개발자로 나눠지고요. 또한 새로운 직업군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이 직업군들 중에 하나는 가상현실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실제와 같은 환경을 모델링을 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얼리틱한 3D 모델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 세계를 가상에서 그대로 구현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된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테스트하는 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만 또 하는 QA라고 해요. QA 역할을 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상현실 전문가는 어떤 학생들에게 좀 추천을 하고 싶으신가요? 네. 사실 추천을 해주고 싶은 학생들이 많은데요. 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 또는 뭐 신기술을 많이 체험을 해보고 싶은 학생들, 트렌드에 좀 민감한 학생들, 그리고 이제 게임이나 뭐 VR 기기 같은 장비들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디자이너라던가 3D 모델링 같은 곳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도 아무래도 가상현실이라는 거는 시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분야예요.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를 좋아하는 이펙트, 모델링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학생들한테 추천하고 싶습니다. 가상현실 전문가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가상현실 우선 정말 재미있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딱 보기에도 재밌어 보이잖아요. 네, 그래픽 요소나 새로운 장비들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분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오늘 이렇게 가상현실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 더 다양한 콘텐츠가 공개될 예정이오니 와락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직업에 또 만나요. 안녕!